네, 이 시간에는 어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돼서 앞서서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서 22사단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예. 22사단 저희들이 단신으로도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1984년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고요. 또 누쿠 기순 사건이 있었고요. 예. 또 2009년에는 민간인이 그 22사단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하는 사건들이 또 있었다고 예, 맞습니다. 22사단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구조적인 원인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 22사단이 지키는 섹터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 산 쪽, 그 금강산을 바라보는 이 산악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 해안 지역까지 전부 다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역자 지역을 이 세 개 대대가 모두 세 개 연대가 모두 투입이 돼서 이제 저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업무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이런 사고나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고, 특히 또 한 가지 좀 뭐 우연이랄까 필연이랄까 이제 말씀드릴 것이 예. 그 1984년도에 있었던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난사 사건 경우에도 일어난 해가 6월이었습니다. 네. 6월 26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이상하게 이런 어떤 총기 사건들이 6월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네. 그래서 좀 그만큼 이 좀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과거에 그 일어났던 총기 난사 사건들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전방부대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걸 일지를 좀 그래프로 정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했는데요. 예. 일단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84년도 사건이 있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93년도 이제 이거는 해화동에 이제 인모일병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인질극을 벌인 겁니다. 이 수류탄을 22발과 그 다음에 뭐 총알 150발 들고 이제 K1 기관단 총을 들고 와서 이 해화동 일대에서 그 무차별로 총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래서 한 명은 사망을 하셨습니다. 예. 여러 명이 부상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수방사 헌병 특경대가 출동을 해서 이 인원을 저격을 함으로써 일이 이제 끝났습니다. 네. 1994년에 있는 이 문모일병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것은 그 사격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사격장에서 이제 평상시에 자신이 불만이 있던 중대장과 소대장을 향해서 이제 총기를 발사를 했고, 이 난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외에 다른 병사들도 이제 부상을 당한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뭐 그 이후에도 이후에도 이제 또 총기 있는데요. 사건들이 이제 여럿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90년대 특히 이제 96년 요런 시기 같은 때가 한참 군 내부에서 이렇게 예. 그 문화를 이제 바꾸겠다라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예. 하지만은 실제로 아직 어떤 그런 그 구타 문화라든가 그런 문화들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2000년 이후에도 좀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보시면은 연천군의 모 부대 김모 일병의 사건인데, 네. 이게 바로 이제 GP, 그러니까 감시초소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예. 똑같이 이제 마찬가지로 이 해당하는 병사의 경우에는 약간 왕따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왕따를 당하는 것에 분노를 참지를 못해서 이 내무반으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를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6년 사건 경우에는 그냥 그 어떤 부대 안에서 이렇게 난사까지 한 사건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2011년 이 강화도 해병대 지금 2사단이 해안초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보면은 상병입니다. 총을 네. 쏜 사람이. 근데 보통 이제 상병 정도 되면은 소위 우리가 군 생활이 꺾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입지가 생기고 군 생활이 편해져야 되는데, 해당 병사의 경우에는 기수열외. 그러니까 보통 해병대는 기술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너무 일을 못하거나 근본적으로 업무를 못할 때는 기수 인정을 안 해줍니다. 예. 이런 것을 기수열애라고 하고, 이제 소위 이게 왕따인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계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병사가
이 소주까지 부대 안에 반입해 들어와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난사를 한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병영 문화 얘기도 했었고요. 왕따를 당한 병사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 왕따를 당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또 육체적 고통도 너무 심하고요. 이런 경우에 이런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물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냐면 소대장이 그런 관심사병이 있으면 전부 다 기록을 해서 면담 일지를 작성을 하고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면담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하지만은 사실 이것을 소대장에게만 맡겨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전방부대 소대장이라고 한다면은 네. 대부분 이제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소위나 안 그러면 조금 경험이 있으면은 예. 그래봐야 중입니다. 그러면은 나이대도 어떻게 보면 큰 병사들하고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 예, 나겠군요.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이제 곧 얘기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군사훈련을 막 마치고 온 그 정도의 소대장이 과연 이 병사들을 상대로 해서 얼만큼 인생의 지혜를 주고 그다음에 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그 인원들이 그걸 잘 따라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GOP 부대라는 거는 겨우집니다. 네. 거기 한번 들어가기도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거기 왔다 갔다 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카운셀링을 할 인원들이 그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네. 거기에 또 파견 근무까지도 어렵기 때문에 예. 결국은 다 이런 임무를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고 하니 결국 그 안은 누구나 힘듭니다. GOP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선임은 선임대로 후임은 후임대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적응을 못하는 인원의 경우에는 빨리 조치를 해서 거기서 있게 하지 않고 다른 부대로 보내는 것이 맞는데 예.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결국은 어떤 그런 그 사고의 그 이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일단 당장 중요한 것은 도주한 임모 병장을 검거하고 이번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밝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이제 그 전방부대에 부상을 당해서 후송당한 병사들도 있고요. 또 남아있는 그런 잔류 병사들도 있거든요. 그 상당한 트라우마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인원이 다치는 수로 봐서는 분대 하나가 지금 거의 좀 이렇게 커다란 타격을 입은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예. 어떤 분대 타격은 어떤 소대에도 영향이 미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부대를 뭐 중대나 뭐 대대를 전부 다 이동한다기보다는 그 해당하는 소대나 안 그러면 그런 정도의 인원들을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 빨리 거기에 배치를 시켜놓고 예. 왜냐하면 전방은 365일 단 한 시간도 비올 수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빨리 지금 예비대를 투입을 해서 그 인원들이 거기에서 이제 빨리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경계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임모병장 검거가 신급한데요. 일단 검문 검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무장 군탈을 한 인원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보면은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걸어서 나가지를 않고 차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탈출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총구 들이밀고 옷을 내놔라 해서 사실 군복을 자기가 갈아입어야 하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차가 있으면 그 차를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기가 운전할 수 있는 운전을 해 나와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무장군탈에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로 도로를 위주로 해서 이 군경이 검문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은 일단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통선을 지나서 빠져나온 상태부터는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예. 그래서 꼭 반드시 어떤 뭐 총기를 꼭 들고 이렇게 안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근데 또 이 인원이 굉장히 좀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이 총을 사용해야겠다 혹은 뭔가 사회를 통해서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할 경우는 또 무기를 들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이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 검문들을 주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이제 총기를 소지하고 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이 지역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이런 검문 검색 요원들에게 협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지나가다가 이런 어떤 이 소위 말하는 검문소가 있으면 네. 그냥 차 그냥 세우시고 그냥 그 뭐 별거 없습니다. 드렁크에 혹시 뭐 있나 주변에 탄 사람 이상한 사람 있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해당
부대 주변 지역에 혹시라도 살고 계실 민통선 안에 안쪽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민통선 가까이 계신 민가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하면은 이런 이 병사가 나와서 지금 한 10시간 정도면 아마 그 정도 거리까지 충분히 나왔을 겁니다. 근처 민가까지는. 예. 그래서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찾는다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경찰들이 좀 이렇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임모병장의 행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이제 민가로 내려가서 인질극을 벌일 가능성을 염려를 하셨고요. 또 네. 어떤 가능성들을 점쳐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민가로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네. 아예 서울 시내로 들어와서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좀 또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취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 추적이나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산 쪽 어딘가에서 잘 은닉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희박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월북을 할 가능성에 좀 주의를 해서 예. 좀 경계도 강화해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안타깝지만은 혹시라도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예. 하여튼 모든 경우를 감안을 해서 이 수색에 좀 최선을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히려 이제 부대 주변에 아무래도 그나마 부대 주변을 임모병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주변에 은신해 있을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그 근무를 쓰고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 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어디 굉장히 좀 한적하다 혹은 전에 들어가면 모르겠구나 그런 식의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이제 상대적으로 본인이 지형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될 거고 아마도 그래서 수색 대대 같은 병력들이 투입이 돼서 아마 의심되는 인근 지역을 지금 열심히 수색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 유효한 것이 군견을 활용한 수색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은닉해 있을 경우는 군견을 활용해서 하면은 상대적으로 아주 쉽게 탐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사건이 일어났던 어제로 좀 돌아가서요. 조금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 시간이 7시 55분이었고요. 사건 네. 발생 시간이 8시 15분이었습니다. 네. 이 사이에 원래 총기 반납이 이루어지고 안전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는 이 인원이 총기를 들고 수류탄을 들고 한 다음에 내부만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인원들한테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했을 경우가 이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984년도에 이제 그 조모일병의 사건이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2005년에 2005년에 연천의 김모일병 사건도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장 걱정인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네. 군에서는 지금 철저하게 하는 것이 근무를 나갈 때 어차피 총을 들고 나갈 때 감시를 잘하고 돌아올 때 이걸 딱 무조건 내무반 들어오기 전에 이걸 수거해서 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근무를 끝나고 들어와서 보통 이제 이렇게 전부 모여가지고 분대원들이 쫙 모여서 이 총구를 딱 대놓고 나서 이제 탄알집 제거하고 네. 그다음에 총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격발하고 하면서 총기 안전 검사를 합니다. 예. 이런 안전 검사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교대가 일어나니까 안전 검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총기를 장전하고 수류탄을 던지고 사격을 하는 게 아닌가. 네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안전 검사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을 만약에 벌인다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병사들은 쉽게 말해서 무장이 해제된 상황에서 그렇죠. 임모병장이 뒤에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그런 수도 충분히 이럴 있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 검사는 다 같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번부터 이제 8번까지 쭉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예. 저기서 끝자리에서 하고 있다가 안전 검사 다 끝나고 보고 난 다음에 수류탄 던지고 총을 쐈을 때는 그때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통 전방부대 소초 주변에 요즘은 CCTV를 설치해서 상황병들이 감시도 하고 검문도 한다고 들었는데 예. 혹시 그렇다면 이 부대의 경우 이 CCTV가 있어서 당시의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22사단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이제 이런 사고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이제 그런 감시 체제나 CCTV 같은 것들을 잘 해놓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제 그때 노크 기순이 있었던 이제 그 부대의 경우에도 그 소초의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관심병사가 있으면 관심병사한테 만약에 총을 실탄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만 좀 관심이 좀 간다 할 경우에는 심지어 그런 CCTV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소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딴짓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예. 확인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관심을 세밀하게 기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원이 이게 만약에 관심 사병이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근데 꼭 그게 아니라 갑자기 어떤 그 갑작스러운 어떤 신상의 변화에 의해서 어떤 이런 행동을 했다. 뭐 갑자기 뭐 여자친구가 절교를 했다. 네. 아니면 갑자기 뭐 집안에 무슨 어떤 뭐 좌절스러운 일이 생겼다. 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지금 임모병장이 관심사병이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도 파악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뭐 부상자들을 상대로 뭐 원인 파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 당연히 그럴 겁니다. 이제 보통 이런 사건이 나면은 이제 합조반이 생겨서 이제 예. 뭐 사단에서도 당연히 사단 헌병대에서도 오고 뭐 기무대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수사기관에서 당장 달려와서 지금 인원들 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다리 부상이나 이런 경우는 좀 심각한 중상까지는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해당 분대원들이 과연 이제 그 병장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이제 충분히 알게 될 겁니다. 예. 그렇다면 뭐 너무 일찍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떤 지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단장까지 쭉 올라가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이제 특히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 대부분 있는 인원들, 뭐 대대장이나 연대장들은 보직 해임들이 될 것이고, 네. 특히 이제 이런 그 병사들에 대한 어떤 이런 특히 관심 병사가 혹시 관심 병사였다면 이런 위험한 병사가 총기를 들고 난사를 하기까지 도대체 어떤 그 부대 관리를 한 것이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